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만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결위에서의 예산 심사가 어제 24시부로 끝나고 어제부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만은 가액 정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 법정 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남은 기간 7일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경제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 더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국회는 12월 9일까지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고 어제 오늘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안건이 없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장께서 본회의를 열지 않으신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고 12월 9일까지는 딴 어떤 의사일정도 끼우지 말고 오로지 이 내년도 예산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소추안은 내더라도 12월 9일 이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루어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을 이야기하고 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예산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정권을 맡기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을 넣은 것을 모두 삭감하고 있고 정권이 심판받아서 정권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 집권 5년 동안에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엄중히 지켜봐 주시고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어떤 결과로 오는지를 똑똑히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통탄스러운 일은 국회법이 정한 안건 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이 눈을 뜨고 벌써 여러 차례 무시하는 일입니다. 안건조정회의 제도는 여와 야가 정확하게 3대3 반의 안건조정위원들이 합의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돼야 안건조정회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기간을 90일을 주었는데 누가 봐도 민주당인 사고나 이런 사정으로 탈당한 사람을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넣어서 하루 만에 안건조정회의를 무력하는 이런 짓을 지금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런 민주당식의 안건조정회의 운영에 관해서 왜 누가 한마디도 비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화하고 있습니까? 이러고도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며 법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안건조정회의에 회부된 방송법 관련 그다음에 오늘 하겠다는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의 소위 안전운임제 상정 안 되면 또 안건조정회의로 넘겨서 이런 편법을 쓰는 일을 제발 중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협치하자고 만든 안건조정회의를 이런 식으로 무력하고 희화화하는 이것은 두고 역사에 심판을 받을 일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발 안건조정제도 국회법 취지대로 해서 여삼야삼하고 끝까지 심의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90일을 넘기는 이 제도로 다시 복귀시켜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어서 저희들이 이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마라. 또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오히려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말씀으로 몇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어제 스스로 다 보고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사안 정쟁하지 말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들 존중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참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보사안 정쟁하지 마라. 지난 정권 5년 동안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입이 쓸 정도인 이런 일을 해놓고 안보사안을 정쟁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들 존중해달라. 여러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무사 계엄령 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직 국정원장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래 놓고도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을 존중해달라? 그 다음에 안보사안을 정쟁으로 삼지 마라?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이 돼야 됩니까? 월북이라고 하려면 국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월북이라고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수사 과정 드러난 거 보면 처음에 당국이 추락 사건이라 한 것을 월북으로 만들어가 놓고 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월북할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 있습니까? 너무 심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싶지만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월에 생산이 1.5% 감소해서 2020년 4월 이후 최대 하락치를 기록했고 우리 경제의 보루인 수출마저 2달 연속 마이너스이고 4분기는 GDP도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잡고 민폐 파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어제까지 무려 1조 6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민노총이 이 대한민국이 거들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이속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의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탓이라면서 오히려 역성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속마음은 민노총과 대선불복 연합 세력을 구성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 파업과 폭력 파괴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노총과 민주당은 민심이 얼마나 싸늘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약 70%가 민노총 탈퇴에 찬성하고 그러자 포스코 주가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제발 강성 민노총과 결합해서 파업을 지원하고 불법 파업을 응원하고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고 하는 이런 일에 민주당이 손을 끊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국민들은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함께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하여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리한 짓이라며 반발했다고 보도된 이래 두 번째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윤건영 의원을 통해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지난 4월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며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과연 보통 시민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시기겠습니까?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등 관련 수사가 점차 본인에게 다가왔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입장문도 졸렬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없고 안보부처의 보고를 승인했다, 판단을 수용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고 이대준 씨를 북한 해역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뒤 해상에서 밧줄로 묶여 끌려다니다가 사살되고 소각당할 때까지 이대준 씨를 살릴 수 있었던 구조 골든타임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왜 월북몰이를 했습니까? 영장 심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직 대통령이 도를 넘지 말라면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고 경고하실 것이 아니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인용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를 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대단히 무리한 짓을 하지 마시고 국민들로부터 잊혀질 수 있도록 처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라서 제가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회 폭거, 고질병이 또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안건 조정위에 회부된 지 단 2시간 50분 만에 안건 조정위를 통과했고 전체 회의에도 날치기 처리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을 하자 집권 5년 내내 방송법을 방치해온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러더니 야당이 되니 민노총과 손잡고 영구적인 방송 장악을 꿈꾸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선 직후 국민들에게 받은 회초리로 철저히 성찰하겠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은 그저 국민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위선이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찾을 때까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겠다는 그 모습이 바로 날치기였습니다. 그동안 선거 치르고 국민들의 눈치 보며 민주당의 날치기 근성을 숨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민주당의 날치기 전력은 화려합니다. 과거 공수처법,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등 국가 허물기에 언제나 민주당이 날치기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에서도 실패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정치 집단으로 변질된 민노총의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라는 글자를 붙이고 뻔뻔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